그알 리뷰 시간인데요. 아니, 4부작으로 올렸어요, 지금 이게. 이 토르가 할 차례인데, 2주 전에 처음 그알 리뷰 작가로 들어왔고, 오늘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제가 댓글로 여러분에게 본 그알 리뷰가 있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깐깐하게 봐달라. 저번에 영상 올린 거 아마 이걸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건데, 아니 뭐 깐깐하게 봐주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댓글 보니까 뭐 다 좋대. 토르 도망가래. 아, 도망을 왜 가?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처음 한 거 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뭐 개선할 점 이런 걸 짚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좀 깐깐하게 봐줘요,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그래야지 뭐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점점. 칭찬만 하지 말래니까. 칭찬을 해서 그런가 4부작을 올렸어요. 지금 고래를 춤추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아이, 버겁네. 너무 긴데. 이게, 그리고 또 여러분, 신입사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 줘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의 힘을 100%다 쓰면 안 돼. 한 70 정도만 쓰면서 여유 있게 만들어야지. 이 너무 신입사원 티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은 좋겠죠? 근데 저는 버겁네요. 이 영상이 꽤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번에 봐주시면서 여러분이 깐깐하게, 진짜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처럼 깐깐하게 봐주시라니까. 그래야지 개선점이 나오고 더 좋은 이제 리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좀 깐깐하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1392회입니다. 최근 방송인 것 같고, 쌀포대와 사라진 뼈조각 합천에서 일어난 시신유기 사건을 방송했던 편인데,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방, 쌀포대, 그리고 보자기. 아, 사진을 크게 넣네. 한눈에 이렇게 보기 좋게. 경남 합천군 대양면 무곡리예요, 장소가. 나무 아직 그대로 있네요. 어디에? 저 아래쪽에요. 이쪽에? 자, 미제사건 수사팀장. 여기에 잡목이 있었는데요. 잡목 정리 작업 중에 지면에서 한 70cm 정도 아래에서 가방이 굴착기 버킷에 걸려 올라온 겁니다. 우거진 숲을만큼 오래된 비밀이 밝혀졌다. 자, 이 가방이에요. 일단 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었네. 이게 뭘까? 뼈 조각인가요? 아, 그러네. 잡목을 제거하러 온 굴착기 기사가 70cm 정도 얕게 묻혀있던 가방 발견했고, 그 안에 있던 건 쌀포대와 보자기로 쌓인 백골 한 구, 머리카락, 이렇게 기이한 형태로 매장된 백골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이 6년째 수사 중입니다. 미제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수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옷도 들어있고, 이게 상의 2벌, 그리고 여성용 속옷 2벌입니다. 여자 옷인가? 청바지도 발견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다, 이 유골의 주인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유, 놀랐죠. 뼈가 다 사그러지고 청바지 나오고 그랬더라고. 가방 나오고. 어째 거기에 버렸을까? 아유, 난 영 무서워. 그런 게 있다, 시신이 하면 이제 어찌 사나 하고 막 막막하고 무섭고 그래요. 사체가 발견된 마을 사람뿐 아니라 최초 발견자인 굴착기 기사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 예, 아무래도 동물 사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후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그게 좀 난 선뜻합니다, 아직까지 생각하면. 땅 주인이신가봐, 이분이. 6년 전 요양을 목적으로 이 고향 땅 야산에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야. 많이 놀랐죠. 내가 거기에 살려고 했는데 이게 못 살고요, 지금 다른 데 삽니다, 지금. 그전에는 땅을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그때까지 묵혀놨죠. 어릴 적에 제가 부모님하고 농사를 지었거든. 그러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넘었지. 부모님 묘소 외에는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시신이 나와버린 거야. 예를 들어 독극물이 나왔다, 아니면 발견됐을 때 이미 백골하지만 목에 줄이 감겨 있었다, 이런 경우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골편, 대퇴골, 청산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 사인은 그래서 고도의 부패와 백골화로 불명. 한국 사람은 맞냐 이것도 모르는 상태겠죠. 심심하면 남을 두드러 1년에 한 번씩 오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 여자분인가? 심심하면 남을 두드러 1년에 한 번씩 오고 그래도 아유 무서워서 길게 못 있어요. 여기 관련된 사람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왔나. 저 밑에도 산이 많은데. 그렇게 뭐 산 깊은 데도 아닙니다. 장소가 보시면. 자기가 혼자 여기 갔다가 죽은 채로 발견이 안 돼서 시신이 백골화가 돼버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위치가. 누가 죽은 사람을 갖다 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3번 국도 지나는 길이고. 발견 장소가요. 마을 사람 중에서도 알만한 사람들만 가끔씩 가는 장소래. 인적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 마을 앞을 지나는 33번 국도에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시신 발견 장소가 멀어서 잘 안 보이고 시신 발견 장소까지 가는 길에는 시신을 숨기기 용이한 다른 장소들도 많은데 외지인이라면 알기 힘든 곳을 찾아 유기한 점을 봐서 범인은 여기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다. 범인은 이 마을 근처에 사는 사람이냐? 우리 마을은 범죄 한 번 있던 마을도 아니고 여기 주변에서 실종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변사자가 친척이나 동민 같으면 동민이 경찰서에 다 간다. 확인하려고 가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마을에는 사라진 여자도 없고 이런 짓을 할 만한 범인도 없대요. 뭐 시골이니까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시골은 사실 이게 거대한 카르텔로 묶여서 서로가 쉬쉬해주는 감춰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은 범인이 금방 드러날 게 뻔한데 이렇단 말이야. 이제 뭐 근처 마을에서 미제 사건 하나 있었지. 여자 없어진 거는 그 마을 사람인데 그때 그 마을에 저수지 있었는데 말이야. 저수지물 다 빼고 했었거든요. 10분 거리의 옆마을입니다. 한 10년 됐죠? 이미 10년 넘었다. 경찰들이랑 경찰차가 계속 와가지고 사람만 이렇게 실종이지 우린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범인 없는 시체랄까? 그래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11년 전이에요. 근처 마을에 남편이랑 싸우고 집 나갔다가 아직까지 소식을 알 수 없다. 사라진 여자가 한 명이 있긴 하대. 예, 옆마을에서 실종된 사람은 노령입니다. 트리를 착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은 배제를 했고 백골 유기 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30대 중반으로 확인이 됩니다. 치아에서 처음 갈리는 조직이 우리가 사기질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사기질이 갈려버리면 그 밑에 있는 상아질이라는 조직이 갈리는데 여기 있는 어금니들은 사기질에만 마모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30대에서 40대쯤이면 슬슬 점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치과 치료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 외국인일 수도 있지 않나요? 11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국제 결혼한 지는 뭐 충분히 훨씬 더 됐으니까 동남아나 뭐 중국 쪽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면은 또 모르는 겁니다.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국제 결혼으로 왔을 때 여기서 꽤 살았던 사람이라야만 하거든요. 그럼 또 국제 결혼에서 들어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그래도 젊은 층이니까. 치아 상태 봐서는 이 시신 주인은 30대 같다. 자, 뼈를 보는데 크기가 이렇게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궁둥 파임이 큽니다. 그래서 여성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고, 골반이 넓다 한마디로. 넓다리 뼈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했어요. 키가 또 작습니다. 154에서 162쯤 된다. 포대 생산 연도가요 1998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포대 안에 넣었기 때문에 1998년 이후에 발생한 걸로 파악이 돼요. 백골화 상태로 봐서 199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가 좁힐 수가 있습니다. 속옷 생산 연도도 뭐 98년쯤으로 좁혀지나 봐요. 추가로 피해자의 넓적다리 뼈에서 추출한 DNA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은 동아시아계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기간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서 실종자 여성 146명의 가족들과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맞지 않아 결국 시신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발견된 유류품 8점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행용 가방이 있었고 조곡 포대, 이게 뭐지? 스웨터네요. 그럼 계절상 여름은 아닌 겁니다. 1998년 가을 아니면 봄 요때쯤이겠죠. 길게는 20년 가까이 피해자와 함께 묻혀있던 유류품, 이게 청바지입니다. SK 라벨이 있었는데요, 치수는 이렇게 너무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지퍼 모양이 청바지고요, 안에 라벨 SK라는 청바지가 뭐지? 이 제품은 B라고 시작하는 청바지인가봐요. 아, 속옷이 뭐 비비안 이런 건가? 치수는 80B로 확인이 된다. 생산 연도는 1999년 이전. 예. 면티에 스웨터를 입었다는 건 늦가을이나 이른봄으로 보여요. 사망 시기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면티 다음에 스웨터를 입었으니까 여기 구멍이 하나 나면 같이 나겠죠. 그러게, 이 구멍이 뭘까요? 뭐에 찔렸나? 칼로 이렇게 찌르면 일자 형태가 나타나고요. 근데 이건 불규칙한 형상이기 때문에 묻혔을 때 돌 같은 게 부딪혀서 눌렸다가 형성된 손상 같습니다. 아, 사갔다, 그렇게 보는 게 더 근접하다는 거죠. 찔린 게 아닌 것 같네요. 흉기가 몸에 삽입되어서 찔리거나 베었을 가능성은 낮다. 이거 외에 손상은 없고, 지금 이 부위가 부러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시신처럼 사망 당시에 생기는 골절에 비해서 이건 사실 눌려 생겨서 압착이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건 보통 매장이 돼서 흙에 눌려서 부러졌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한 뼈들인 경우가 많고요, 생전에 외력에 의해 생긴 손상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와, 그럼 뭐에 죽었을까 대체? 사망 이후의 골절이다. 폭행은 아닌 거야. 뭐 흉기에 찔린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병으로 죽었나? 독살 당했나? 일반 매장일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치, 누가 70cm로 묻어. 70cm면 이 정도야 고작. 요 정도 폭으로 땅을 매장하는 게 어딨어, 시신을. 시신이 가방 안 보자기 쌀포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옮겨서 유기했다. 타살 혐의점이 거의 맞다.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 성분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분해되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하나는 혈액이 누출되지 않는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시신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라면 혈흔이 발견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혈흔이요? 그렇죠. 마대자루에 좀 묻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데. 보자기에 싸고 가방에 넣어서 이루어진 유기일 경우에 출혈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출혈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보자기나 다 재질 자체가 방수 재질이 아닌데 혈액이 계속 스며들고 밑으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추정하자면 사망 당시 출혈이 동반되는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극히 낮습니다. 다 배제하고 소거하고 남은 가능성은 질식사의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묵을 졸라서. 피해자 유류품에서는 혈액이 발견되지 않아 사망 추정 원인으로 질식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도 있는데, 특징적인 점이 피해자의 양말이나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양말을 제외하고 모든 의류를 착용하고 있거든요. 상하이 속옷까지 모두. 그래서 신고 있던 양말을 범인이 굳이 벗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내에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된다면 연계성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겹으로 쌌죠. 그런 거 아닐까요? 외국에서 이제 국제결혼에서 들어온
여자분인데 가정폭력이 좀 있는 거야. 뭐 남편이 때린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가정 불화가 있고 남편이 뭐 술 처먹고 뭐 막 이래. 그래서 홧김에 좀 목 졸라 죽였다가 근처 산에다가 버린 게 아닐까. 근데 동네에는 사라진 여자가 없대잖아. 그럼 여기를 알고 있는, 와봤거나 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그랬던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를 시신 유기 장소로 좀 쓸만한데, 좀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시골이고 그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이제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맨발이니까 또 집안이었을 가능성도 있잖아. 이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좀 시골로 시집 온 국제결혼한 여자분이 가정폭력 같은 거로 죽은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봐봐, 가까운 사이에 면식범 같다, 세겹으로 쌌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나도 용의자가 된다, 바로. 그런 걸 감추기 위한 거다 보니까 뭐 가정폭력 이런 거 생각해 볼 만해.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SK라고 쓰인 브랜드의 청 자켓과 바지는 우리나라 한 대기업 일부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2000년대 이전에 해당 로고가 박힌 청바지를 입었다. 거기가 울산입니다. 여기 살다가 결혼하고 울산으로 이사간 뭐 그런 사람, 아니면은 울산에서 결혼을 했다든지. 공장이니까 또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들어오다 보면은 뭐 그 중에 피해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공장 직원일 가능성이 있냐? 자, 가서 물어봐요. 청바지에는 그 로고를 안 씁니다. 통상은 작업복 상의에 그걸 붙이는데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줄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 규정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쓰네, SK.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중소기업 정도의 상호를 쓰는 그런 데인가? 제보자입니다. 띠처럼 이렇게 돼서 빨간 줄에 SK 쓰여있는 그 로고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엄청 오래 입다가 버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기억해요. 20년 전 전국에서 팔았던 제품이다. 그럼 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몰라. 다른 유류품에서 여성을 감싸고 있던 물건 확인하는데, 가방 쌀포대 보자기. 자, 당시 마을 이장. 이 구체적으로 포대를 사용했다는 건 농민일 가능성이 많지. 도회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런 포대랑 거리가 멀거든. 농사 짓는 우리가 저런 포대가 필요하지. 예, 주로 사용하죠. 농가에서 많이들 사용하죠. 닭똥 담는데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지. 양계장이요? 그렇죠. 사용 안 하는 데가 없어. 자, 지역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농민들이 곡식 거둬서 사들일 때 사용하는 포대다. 우선적으로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포대는 실제로 양계장에서도 쓰일 만큼 시골에서는 뭐 보편화된 그런 겁니다. 시신 유기에 사용된 쌀포대와 같은 쌀포대를 40년째 생산 중이라는 공장인데, 여기 공장장께서 의아한 점이 있대요. 1m 60짜리인데 사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싶은데. 애들은 쏙 들어가도 어른들은 안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겠어요? 길이가 89.5cm네 이게.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여자 피해자 지금 추정 키는 150에서 뭐 160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막 웅크린 채로 넣어도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마대 안에다가 그분을 어떻게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자세로 넣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이미 백골화된 거를 담아서 버린 걸 수도 있고. 한 20년 전쯤 옷까지 담는 뭐 그런 용도로 제일 많이 쓰였던 가방이에요. 그때 당시 쓰던 원단들이 다 이런 소재의 원단이에요. 사람이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통아저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실험 한번 해봅니다. 154에 50kg, 162에 55kg. 154에서 162 사이니까 극과 극의 조건에서 실험해보면 대충 나오겠죠. 제일 작은 키일 텐데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풀샷으로 찍었다고? 연출을 이렇게 했다고? 발 여기만 남은 거예요. 사망한 여성과 비슷한 체형의 2명의 실험자가 해봤는데 포대는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가방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웅크리면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분들 옷차림이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막 꾸겨 넣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남지만 이렇게라도 되긴 됩니다. 되게 빵빵해지죠. 예,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가방에 넣진 못했어. 40kg짜리 포대에 성인 여자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단이나 훼손된 흔적은 남아있는 뼈에 의하면 전혀 없습니다. 뭐 토막내서 담은 것도 아니야. 일단 캔버스 소재의 가방 내부 공간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알은 좀 약간 이런 게 뇌절이에요. 이걸 뭐 부피 공간까지 이걸 뭘 해야 되냐 계산을? 이건 좀 뇌절이야. 사람의 경우 사람은 물에 뜰까 말까 하죠. 그래서 사람의 밀도는 대충 물의 밀도와 같습니다. 55리터를 넣을 수 있다, 55kg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법의학적으로 나온 몸무게가 50에서 55kg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변수는 물론 있죠. 물은 빈틈없이 가득 채울 수가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웅크려도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55리터가 들어간다 해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캔버스 소재예요. 특히 훅 부분이 옆으로 불룩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게 한 2cm만 나온다 해도 빈틈에서 한 5에서 10% 손해본다고 해도 여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게 좀 무의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냉철하지 못했다면은 경황이 없고 그러면은 나는 이대로라도 그냥 급한 대로 날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냥 이런 채로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딱히 중요한 분석일까 싶네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에서 제한이 있게 되면 통증 때문에 못하지만 사망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기 쉬우니까요. 그 자세로도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확 접힌 상태로 머리도 더 꺾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방에 쑤셔 넣듯이 넣으면 또 들어갈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 죽은 사람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꺾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범인이 남긴 단서도 있대요.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보자기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실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급하게 그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계획적이고 치밀한 이런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발생한 살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발적이다. 2차 매장까지 갈 정도의 어떤 시간차가 있었다면 이 가방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써서 매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망 시점과 유기 시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사망하자마자 바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온 힘을 다해 주변에 보이는 가장 큰 가방을 가져다가 넣어서 이동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인 단서도 남겼어요. 시신을 싼 보자기에서 DNA가 3점이 나옵니다. 불상, 매칭할 대상을 못 찾았으니까 불상이죠. 근데 이게 3명이야. 1명이 3개가 나온 게 아니고 남자 2에 여자 1 DNA입니다. 공범이 있냐? 와, 뭐지? 옛날 같으면 검출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백골 발견 시기가 2018년이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키트예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 검출이 된 겁니다. 저 보자기는 20년 동안 흙 속에 있던 거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 가지고 저렇게 검출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 들고요. 매듭을 지을 정도로 힘을 줘서 풀리지 않도록 꽉 묶다 보면은 손바닥에 있는 피부세포가 거기에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계속 그냥 좀 국제결혼한 여자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시골에서 이러면은 만약에 집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뭐 시어머니라든가 장인어른 그리고 남편 요렇게 셋이서 작당해가지고, 시골이다 보니까 옛날에 집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신을 유기를 같이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DNA와 매칭해보니까요, 한 점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요.
전동차죠, 전동차. 그거 타고 다니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신이 발견된 경남 합천과 너무 멀다야. 300km. 차로 3시간 거리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성 김씨가 발견된 3명의 DNA 중 1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람은 2021년에 사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족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동은 괜찮으시고요. 거동은 어느 정도 했죠. 왜냐면 이 앞에 밭이 하나 있는데 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아주 실하게. 와, 시골 출신. 경기도 한 공장 숙직실에서 혼자 지냈다. 근데 화재 사고로 죽었다네. 그 당시 소방대원입니다. 도착해서 봤을 때요, 큰 불꽃이 많이 건물 밖으로 보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숙직실, 탕비실 같은 곳에서 한 분이 소사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 그때 사고네. 거주하던 숙직실에서 시작된 불길을 보고 119에 신고하기보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대요. 이 행동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시간 만에 불을 진압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자, 그럼 이 사람 살아생전 어땠을까? 할머니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 가지 갖다 주고 이랬는데요. 할머니들이 안 먹었나 봐요, 갖다 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김씨 아저씨가 다 엎어버리고 뭘 들고 내려와서 할머니 보고 막 위협을 했대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승질나면 그냥 불쑥하고 승질내고 확 음식 같은 거 가져온 거 안 먹는다고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야, 이거 수상하다. 수상해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연장도 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남하고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들고 가서 덤벼들고 그랬나 봐요. 경찰도 자주 오고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동네에서 말썽 부리고 이런다고. 승질나면 막 저 문을 들고 차고 막 이랬거든. 아, 분조장이 있나? 특수폭행을 저질렀대. 할머니 집에 과도 들고 찾아가가지고 이때 검찰이 DNA를 채취해 뒀던 거야. 그럼 김씨는 언제부터 경기도에 살게 된 거냐? 혐의를 강화할 수 있는지 보자. 언제쯤부터 여기 계셨나요? 글쎄요, 여기가 고향이었대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 월급 내역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되지 않나? 다른 동네 살다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분 혹시 합천... 아유, 그 얘긴 못 들었어요. 한 1년 이상 많은 수사를 했는데 합천 자체를 모른대, 김씨는. 묻는 말에 무조건 모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뭘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좀 의심 많이 가네. 결론적으로 그 용의자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실종됐거나 아니면 합천하고 관련된 그런 게 안 나왔어요. 뭐 자기 말로는 평생 경기도에서 살았다고 했대네요. 표창원 아저씨 현장 오셨네. 1번 경로는 오는 길에 거쳐야 되는 집이 적습니다. 들킬 우려를 갖지 않아요.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2번 경로로는 목격자가 생기기 쉬우니까 1번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걸 구분할 줄 알면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닌가. 범인이 김씨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기 현장으로 가는 길은 1번, 2번이 유일한데 어떤 길을 선택했냐에 따라 범인이 유기 현장에 대한 지리감이 어떤지 알 수 있다. 1번을 선택하면은 2번에 비해 범인에게 부담이 덜하다. 그때 여기 집이 있었나요? 이 집이 올해 만 14년 됐어요. 2010년에 지으셨나요? 예, 여긴 밭이었죠. 범행 당시에는 이 사이에 집이 없었대. 애매한 지점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끊긴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아주 멀리 찾지 못할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왕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당연히 끝까지 가죠. 범인이 사체를 유기한 당시 1번 경로를 이용하면 주위에 집 한 채 없고 깊이 쭉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서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데 1번 경로 중간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현재 유기 장소의 사체를 유기했다. 아,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했으면은 뭐 아니까 갔다면은 뭐 여기도 사람이 없을 텐데,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더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데 왜 가다 말았냐는 거야, 방향을 틀어서. 이 장소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유기해야겠다, 여기가 적절해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간 거다.
그냥 어쩌다 한번 와본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거나 자랐거나 일했거나 많이 방문했거나 연고가 있다고 해서 형성된 지리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사라진 여자가 없다고 하잖아.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가고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여기 익숙한데 지금은 안 살아. 범인들은 그런 장소를 많이 고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서울로 올라왔지만 고향에다가 시신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일했던 곳. 난이요? 난 춘란 그 자생란 있잖아. 난초 매일같이 와서 사람들이 난 캔다고 좀 비싼 게 나왔다고 소문나가지고 난 99년도 그때부터 왔으니까 몇천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잎에 무늬가 다 들었죠. 이렇게 난을 찾으러 다녀요. IMF 시작되고부터 물 밀듯이 왔어요. 좋은 거 산에 가서 좀 캐면 또 팔면 돈 된다고. 큰 돈 되니까 다 산으로 가는 거죠. 한 해에 한 7, 8천 명에서 10,000명씩 내려왔다고 보면 돼요. 이때 왔던 사람이면 뭐 이거는 찾기 쉽지 않다. 단순히 난 캐러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여기가 익숙해진 거면은. 이웃 주민들에게 난 이런 거 물어봐도 모른다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안 캐. 여기 있는 난을. 자, 보자기에서 발견된 김 씨의 DNA. 유기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공범에 의해 정해진 협력 작업이다. 그중 한 명이라도 본연적, 본질적 지리감을 이 장소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DNA 3명 나왔잖아요. 범인이 3명이라는 것 같은데 그 3명 다 여기에 대해 잘 알진 않을 수도 있어. 한 명만 알아서 야 여기다 묻자, 좋은데 내가 알아. 그래서 나머지 2명은 그냥 따라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동일한 조건으로 무게 만들어내서 날라봐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대. 저도 운동을 했거든요, 왕년에. 제가 이래봬도 제 몸이 아직 쓸만해요. 근데 이거 제가 쉽게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둘이 한번 이렇게 이러면 여기 이렇게 시신을 담았을 때 올라와도 가능하네. 그치, 아까 그 가왕 부피 계산 이런 거 뇌절이라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네. 아니면 손에 이렇게 장바구니 나눠들듯이 한 손씩 들었던가. 여기 가시나무 있어요. 아유 따가워. 아유 따고 내려놓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아닌 한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의 유기다. 공범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DNA도 나온 거지, 3개가. 그리고 이제 매듭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매듭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지식 수준, 사는 지역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으니까 매듭 같은 걸로 특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 중에 매듭 전문가도 있어요. 매듭 분석 전문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주에서 많이 쓰는 매듭이다. 어느 직종에서 몇 년 정도 일한 사람이어야 쓸 수 있는 매듭이다. 이런 정도까지도 나누더라고. 혼자 옮길 때보다 2-3명이 옮길 때 상식적으로 사체유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스웨터를 입어야 할 쌀쌀한 날씨, 꽁꽁 언 땅을 70cm나 파야 한다는 점, 매듭이 묶는 방법이 전혀 다른 2가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범인은 단독이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매듭이 지어졌을 수도 있을까요? 산악 관련 잡지 편집장이네요. 이런 분들이 또 알죠, 매듭에 대해서. 이 상태만으로 그걸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각 매듭의 경우는 좀 옛날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보따리를 다 이렇게 묶거든요, 안 풀리게. 자, 제가 생각한 게 맞지 않습니까? 거의? 좀 많이 유력하죠? 이거는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가족이 다 공범인 거야. 며느리 죽인 거야, 이거는 지금. 범인의 지인 중에 이런 매듭을 묶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분하고 친한 사람이 없지? 화재 나서 죽었다는 그 아저씨 얘기하는 것 같아.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호적이라든지 조상들, 기타 친구들 이렇게 해도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주변인이 확인되지 않아. 뭐지? 내 DNA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지? 가능성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마대자루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 근데 걔가 그걸 시신주기에 사용했으면은 나는 이 사건에 관련이 없지만 내 DNA가 묻어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죠. 그 DNA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왜 여기 묻었는지를 경찰이 밝혀내야 돼. 자, 그래서 신원불상의 변사자 신원수배를 합니다. 지금까지 100건의 두개골로 신원불상자의 얼굴을 복원했고 그 중에 4건이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대. 그런 사례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얼굴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조각난 뼈들만이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 얼굴 복원 방법으로는 뼈도 안 남아있어? 사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심지어? 어렵지 않을까? 화장했구나. 왜 화장을 했지? 이건 뭘까요? 84번 58년생 이순길. 사람의 안면 인식이 있는 데서 코의 모양, 그 다음에 눈 부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한다. 한승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얼굴을 복원한 이 분야에 좀 치는 사람이다. 사람의 안면 인식이 있는 데서 코에 있는 모양, 그 다음에 눈 부위가 중요한 부위를 차지한다. 현재 얼굴 인상을 결정하는 눈 구멍 주위의 뼈와 코뼈가 없어요. 또 심지어. 보통 이렇게까지 열악한 작업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과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데이터를 내는 입장에서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있어서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되고, 하지만 또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눈이 굉장히 동그라시네요. 퍼즐의 한 조각일 수도 있지만 또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남아있는 뼈들 가지고서라도 근사치에 가깝게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죠. 재구성을 한번 해보네요. 사진만 보고. 자, 이분은 3D 모델링 업체의 대표신데 상당한 미모를 또 자랑하십니다. 뼈의 길이, 정강이, 허벅지의 길이, 속옷 사이즈로 이제 흉통이나 이런 거를 가늠해 볼 거예요. 키는 157이었고요. 가슴둘레 같은 경우는 지금 93입니다. 그 값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돼요. 완성된 백골 여성의 체형. 이런 거에 좀 가까워 보인다 라는 거죠. 근사치입니다. 근사치. 평범하네. 거기에 스웨터 청바지 입히고 해보니까 이런 느낌. 구포에서 찻집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살림이고 뭐고 전부 다 두고 실종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거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느낌의 사람 주변에 실종된 적 없냐 하면 너무 황당하겠는데? 이 사진 보는 사람들도. 근데 찾았어. 구포에서 이런 적이 있대. 키가 한 155에서 156 됐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98년도에 실종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뭐 제보자들이 또 그래도 있긴 있네요. 그중 경남 울산에 살던 언니가 2001년에 실종됐다는 제보가 좀 눈에 띄었대요. 저희가 일남 3녀인데요. 제가 막내고 오빠 그 위에 이제 언니인데 호적상 이름이 이순길인데 집에서는 이순옥으로 불렀어요. 순옥이로. 이분입니다. 남매 중에 그 언니만 유일하게 눈이 동그랗게 컸어요. 키는 좀 작았고요. 키가 152에서 154 될 것 같고요. 앞니가 이제 조금 서로 겹친 그런 상태고, 그 사진들이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언니가 치아 때문에 그렇게 다물고 다 찍었던 것 같아요. 앞니가 약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맞을까? 유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형부랑 이제 조금 말다툼이 있었는지 그래서 친정으로 온 것 같아요. 부산이요. 제가 갑자기 다른 일 생겨가지고 취소했었거든요. 언니랑 만나는 걸. 2001년 8월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그래서 울산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었대. 주민등록증이 집에 있었는데 가출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라면 이렇게 안 온다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혹시 이순길 씨가 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랬던 걸로 보세요?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혼자 만약에 그만 살고 싶다 했다면 어딘가 발견이 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흔적도 없다는 자체가 의아하거든요. 부산과는 또 120km예요. 차로 1시간 반. 일단 거기는 저희가 아는 연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른 데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장모가 사는 집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었길래 이렇게 귀신도 모르게 죽었는지.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요. 자, 그래서 이분의 온 가족의 DNA 대조를 해봤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어째서 그동안 이 백골사체와 DNA 대조할 실종자 가족으로 경찰에 연락을 받지 못했던 거냐. 그 알이 지금 찾아낸 거야 지금 이거.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다 잘 돼 있고요. 뭔가 있으면 당연히 연락이 올 거다. 아,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거구나. 이순길 씨의 온 가족이 DNA를 냈어. 혹시 실종자 발견됐을 때 우리 거랑도 대조해 봐달라. 우리 가족인가 알 수 있게. 아, 그럼 경찰이 DNA 따다가 이걸 대조를 했으면 찾는 건데 이 가족을 진작에. 그동안 왜 안 그랬냐는 거야. 이것만 믿고 가족이 소극적으로 있었다. 경찰을 믿었구나 계속. 검색해달라고 했는데 실종신고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실종신고가 왜 안 됐던 거냐. 10개월도 안 돼서 부산 어디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실종 명단에서 뺀 거야? 해지를 했다고? 그냥 마치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경찰이 아내분의 생활 반응이나 이런 걸 확인했던 건가요? 생활 반응을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자, 이제 경찰에다 물어보는데 최초에 부산에서 접수하셨다는데 이 접수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 20년도 더 됐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아예 관련자들도 없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해줄 말이 없어 사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가방에 들어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근데 이 가족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방송이? 찾은 게 되는 거야 지금? 저는 그 합천사건 기사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자, 얼굴 복원이 됐나봐요. 심지어 입술 부위 있는 이쪽이 맞아요. 상당히 많이 비슷할 것 같아. 저는 이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분이 맞다가 아니라 현재 이분이 갖고 있는 형태소에 맞아 들어가요. 배제하면 안 돼요. 이분은 보통 형태소가 다르면 이분 아니죠, 이분은 확실히 아니네요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씨, 입모양이 너무 비슷하다. 이 턱형이랑 그죠? 하관이 아까 말했지만 눈 주위에는 뼈가 없어서 그죠? 이 눈 미간의 간격이랑 입술 끝에서 눈 끝에 이 길이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랑. 근데 여기는 뼈가 없어서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치아는 남아있잖아 일부가 턱뼈랑. 그러니까 하관은 꽤 일치하게 사실과 가깝게 나왔다고 봐야 돼 이 부위에서. 근데 이게 이분이랑 주사하잖아.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거 뭐 DNA가 없겠죠 그죠? 대조할 그게? 뼈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오시면 우리야 적극 환영하고 DNA 채취해서 국과수 보내서 맞으면 너무 좋죠. 이거 확인해서 오는 대로 연락을 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채취는 다 됐거든요. 하나 본데?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긴장하면서 기다릴 것 같아요. 합천 백골과 안 맞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나 보네. 이제 저희는 안 맞으면 다시 실종 신고할 거예요. 한 달이나 걸린대요. 아니 그래서 전신 복원했을 때 이런 상태고, 얼굴은 뼈가 없어갖고 비워놨네. 모자이크 친 것처럼 안 만든 거야. 구현을 안 했어요.
이분이 안치 기간이 10년 돼 있더라고요. 아마 2028년 그때까지는 안치돼 있을 거예요. 4년 남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특징이 핵심 사항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많이 바라고 미제팀이 존재하는 한 이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결과 나온 거는 취재가 안 된 건가? 토르가 너 뺐니? 토르야 너 이거 뺐으면 감 없는 거야? 안 나왔나 본데요? 이게 방송 날짜 맞추다 보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렸을까? 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없나 봐. 일치 안 했나 본데요? 했으면은 기사 좀 날만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아쉽네 마무리가. 안 맞는 거라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궁금하네. 네 이렇게 해서 4부작으로 리뷰가 나온 1392회 쌀포대와 사라진 뼈조각 합천 시신 유기 사건 봤습니다. 내용이 구성이 괜찮네요 이 방송. 얘가 토르도 지금 보니까 뺄 내용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4부작까지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방송이 연출 편집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내용도 알찼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토르가 새 그알 리뷰 작가가 두 번째 리뷰업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피드백이 간절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깐깐하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심사위원들의 눈빛으로 강래호 씨처럼 너무 최강록 보듯이 그렇게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토르를 깐깐하게 봐주시라니까요. 이거 고쳐라,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거 좀 별로야, 이런 써주셔야 돼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억지로라도 써주세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 버릇 나빠지는 거거든. 초반에 잘 이 마인드셋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부탁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아주 잘 나온 방송 찾아서 리뷰 한번 해볼게요.